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정치권은 내일 21대 국회 출범에 앞서서 가진 윤미향 당선인 기자회견이 온통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어제 저녁에 알려졌고요. 예. 장소와 시간은 나중에 통보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할까? 그때의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직접 중개해주진 않는다. 예. 주선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윤미향 당선인 쪽에서 연락을 주기로 했다. 이런 거였어요. 예. 우리가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죠.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었던 생각은 국회 바깥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국회 안에서 한다면 어디서 할까? 국회 안에서 하려면 사용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회 예. 사무처를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국회 소통관은 기자회견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아침에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밖에서 하려고 했고 예. 또 소통관이 아닌 그 기자들 있는 소통관이 아닌 의원회관실에서 하려고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소통관에서 하게 되면 기자회견장은 뒤에 이제 국회라는 마크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 권력 지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예, 해요. 예. 그래서 의원회관실을 하려고 의원회관 쪽에 있는 세미나실을 빌리려고 했는데 외부인들이 들어올 가능성 이 부분을 좀 걱정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반대자 또는 비판자 쪽에서 예, 뭐 어떤 위해를 가할 가능성 예.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다고 크게 하더라고요.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계란을 그렇죠. 던진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예. 이 소통관 그 기자실이 주로 있는 이 소통관에 들어오게 되면 이 들어오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던 것이고 시간을 오전 11시로 처음에는 생각했다고 해요. 예. 근데 당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11시에 하게 되면 석간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론이 확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했고 또 그 문희상 의장이 이제 퇴임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 그 민주당의 당 행사도 10시 반부터 하는 게 또 국난극복위원회의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오후 2시로 이제 옮겨서 이제 했다고 합니다. 뭐 오전에 이미 기사들이 여러 건이 나왔는데 네. 사퇴는 없다 이런 게 뭐 기자회견 하기 전부터 이미 막 기사가 그렇죠. 나왔어요. 예. 그거는 역시 이거에 대해서 뭐 내용은 또 뭐 들여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 검찰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예. 거취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지금 사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물론 첫 번째로는 의혹에 대해서 전혀 다 해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퇴를 하거나 무소속으로 전환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177석의 여당의 국회의원과 아니면은 아무런 본인의 적이 없는 그러니까 당적도 없고 아니면 국회의원도 아닌 쪽에서 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검찰 조사 받겠다. 그리고 해명을 조목조목 했어요. 뭐 가지고 준비해 온 게 한 30페이지가 넘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 한 장에 이게 포인트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33장이지만 노안이 오셨나? 아니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요. 이게 작으면은 이게 잘 못 읽게 되고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 한 장에 거의 우리 질문답 하는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계속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포인트가 한 20포인트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로 해서 했으면 했고 한 20분 정도를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A부터 Z까지 모든 의혹에 대해서 거의 해명을 했다고 봐도 됩니다. 거의 해명을 했는데 대부분은 다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아파트 구입을 뭐 유용해서 했다는 의혹, 딸 유학비 의혹, 그리고 이제 뭐 월북 권유, 뭐 그거는 윤미향 당선인이 아니라 남편과 관련된 뭐 이거지만 월북 권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는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위안부와 관련된 협상을 미리 알았다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 이 모금을 했는데 그것을 할머니들한테 안 줬다든가 예. 이런 부분들도 조목조목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들으면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예. 그렇게 이해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다만 이제 어떤 계좌 관리가 좀 불투명했다. 그리고 개인 계좌와 단체 계좌를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네. 문제가 좀 있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했네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유용했거나 횡령했거나 이런 부분은 부인을 한 건데, 그 개인의 계좌 4개를 이제 썼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를 9번의 행사에 대해서 이제 걷었고, 그것을 이제 그 5억 3천만 원 썼고 나머지는 돌려줬고 뭐 이런 식의 로 해서 본인이 쓴 건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회계 처리 문제, 개인의 계좌를 관행적으로 그렇게 사용했던 것에 대한 문제점을 시인을 했고요. 결국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정치적 파장도 있고 본인의 거취 문제도 그런 걸로 결정이 나겠네요. 지금 분위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인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기가 좀 어렵거나 또는 이 자료를 내놓기가 어려운 게 이 검찰로 이게 다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나중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때는 왜 그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지금 또 다르게 얘기하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동안 10여일 동안 이제 잠적하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그 해명문을 준비했던 거고요. 예. 검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이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충분히 이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그러니까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 추후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까지 다 고려를 해서 톤 조절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지난번에 그 CBS에 나와서 한번 그 인터뷰를 했던 그렇죠. 적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인터뷰 이후에 그 본인의 이제 기억을 토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본인의 기억이 잘못된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과론적으로 보면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되니까 예. 이 해명을 하면 안 되겠구나. 기억을 토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된 부분들만 이야기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해명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 논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본 대목은 이제 검찰이 검찰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논란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예.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 이렇게 주문한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지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윤 검찰총장이 사실 그 아주 직접 지시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 그 정치 검찰로 지금 보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이걸 가지고 예. 어떤 그 정치적인 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냐, 세울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걱정을 매우 점잖게 예.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래통합당은 뭐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네요.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렇죠. 고개는 숙였지만 태도는 당당했고 죄송하다고 했지만 반성은 없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스스로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여하튼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는 TF를 현재 구성을 해서 예. 아마 오늘 했던 그 해명들을 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본인들의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를 할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그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그 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윤미향 의혹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윤미향 당선인과 뭐 현충원 파묘, 네. 구관 참시 논란 이 그렇죠. 정도가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 그나마 정치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정도고 나머지는 예. 뭐 유리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이제 조만간 아마도 지금 현재 검찰 조사에서 이 회계 책임자까지는 조사가 끝났거든요. 예. 그러면은 계좌 추적까지 거의 이루어졌다고 봐야 된다면 이제 조만간 소환이 될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테니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사실관계 또는 그 권력 다툼 이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정의당은 뭐 약간 뭐라고 해야 스탠스가 변했다기보다는 조금 톤이 다운됐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본인들이 요구한 대로 됐어요. 뭐냐면은
개원하기 전에 입장을 해명해라. 밝혀라. 예, 예. 이거였는데 일단은 그 말대로 개원하기 전에 입장을 밝혔고 그 대신에 민주당은 지금 계속해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 검찰 조사가 끝난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민주당이 이 계속해서 절대 의석을 갖고 있다, 책임 정당이다 하면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이나 입장을 내지 않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뭐 말씀드렸듯이 검찰 조사가 예. 이제 달려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를 지금 관심해 가지고 직접 지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죠. 예, 뭐 이 지금 그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다소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들을 타개할 그런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런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돈이 오가고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의외의 또 그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들까지 아마 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이래저래 민주당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검찰에 대해서 검찰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게 그 잘 뭐 지나치신 분들도 있는데 지난 토요일이었죠. 노무현 재단 예. 이제 노무현 서거 11주기에서 이해찬 대표가 노무현 재단에 대한 뭐 어두운 그림자가 뭐 이런 얘기했죠. 얘기들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예. 뭐 분분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뭔가가 지금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좀 뭐 불안함 아니면은 거부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약간 긴장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렇죠.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일하는 국회라고 이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지만 예. 지금 그 21대 가서 제대로 그 여야가 붙을 부분은 일하는 국회보다는 검찰 개혁이에요. 공수처에서 붙을 거거든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미래한국당이 그 통합하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했고 예. 또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문 대통령에게도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줬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공수처법이 제대로 이 가동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역학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얘기를 좀 해보죠.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기본소득을 논의를 했다. 네. 토론회가 있었다라는 건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진보 쪽 아젠다로 그렇죠. 생각이 됐던 기본소득을 미래통합당에서 토론회를 열 정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이제 재난 지원금으로 인해서 이제 일단은 샘플링을 한번 해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적인 지지가 괜찮단 말이죠. 뭐 반응이 좋아요. 일단. 좋아요. 예. 공돈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냐마는 일단 어쨌든. 나쁘지 않다 이런 예,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을 좀 더 정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먼저 이걸 좀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오늘 토론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게 반드시 진보의 아젠다라고 하기는 힘든 그렇죠. 게 핀란드에서도 이제 기본소득을 관련해서 1년 정도 실험을 해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당시에 정권이 보수 정권이었어요. 예. 근데 사실 핀란드의 보수 정권은 한국의 민주당보다도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보수냐 진보로냐 보기는 힘들긴 한데 어쨌든 예. 진보의 보수냐가 문제는 아니고 예.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이 원하느냐 그런 방향성과 가치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 오늘 토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보수라고 해서 무조건 진보 진영에서 하는 것들을 무조건 매도하거나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위 얘기해서 지금 가장 큰 그 사회 문제화되어 있는 양극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그 의견을 민주당 보수 측에도 내야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젊은 국회의원 또는 당원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됐죠. 젊은 국회의원이라면 오늘 뭐 어떤 분들이 오늘 오신환 의원도 나왔고요. 오신환 의원 전 의원이죠. 이번에는 전 의원이고 그 다음에 그 유이동 의원, 신보라 의원, 그 김웅 당선인,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검사 내전? 예. 예. 이준석 최고위원도 오늘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군요. 통합당에서 현재 어느 정도 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던 거거든요. 한 30대, 40대들이 많이 보였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일정 부분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아젠다들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면 민주당도 조금 그 적극적으로 이 아젠다 발굴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통합당 1호 법안이 코로나 위기 탈출법이라는데 이거를 놓고 약간의 뭐 이견 논란이 좀 있었나 봐요. 말은 좋다 이런 거죠. 말은 예.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당선인 총회를 오늘 오후에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정책위 의장이 우리 이제 1호 법안을 이거 내자라고 제안을 했죠. 그러면 와 좋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끝나려고 했는데 손이 올라간 거예요. 예. 이 법안이 뭔지 설명도 안 하고 미리 자료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원래 이렇게 국회가 운영이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죠.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그 지도부가 젊은 당선인들한테 한 방 맞은 거죠. 지도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당돌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요즘 그런 절차 무시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용납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요. 보수든 진보든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는 당연히 해야 될 텐데 당에서 그렇게 새롭게 가는 당에서 이렇게 하니까 당선인들은 되게 당혹스러워했고 사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초선들 이 의욕이 엄청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무서울 게 없죠.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도 초선들만의 단톡방이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 단톡방에서 사실 그 잘 하기 어렵지만 지금 상임위가 17개, 18개인데 그 20개 이상으로 좀 잘라서 좀 더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좀 만들어보자. 이런 새로운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군요.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발하고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군요. 자, 이게 뭐 어쨌든 이 법안 자체가 근데 뭐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거하고 뭐 차별성이 없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코로나 위기 탈출법이라는 게 민생 지원 패키지법이에요. 패키지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법들을 이제 모아놨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그 의료기관이나 사업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이거 이미 다 정부에서 발표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학비 지원 문제 그리고 취약계층 식사 지원, 아이 돌봄으로 인한 직장 육아휴직 그 인정 법안 이런 것들을 다 내놨거든요. 자영업자 지원책. 그러니까 이게 당선인들 보기에는 이거 이미 다 민주당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참 정책을 집행할 결정권이 없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 해아래 새로운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좀 변하려고 꿈틀대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움직임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어때 데일리는 마지막이고 잠시 저희가 휴지기를 가질 텐데 사실 박준규 기자와 저는 매일 뭐 주중에는 매일 이렇게 봐왔던 거에서 정도 많이 들었는데 한마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시죠. 저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뭐 얼마나 됐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한번 돌아보게 되던데요. 저는 이 이별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다시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걸 기대하면서 또 이 핫식스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또 기대하면서 그렇게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